이제 계산기 완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산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제 채널의 로드맵인데요. 계산기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화면을 먼저 만들고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앱부터 개발을 할 거고 외부로도 만들어 보고 어플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 전에 실제 계산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연산 기호를 클릭을 하고 등호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아래에 나오고 위쪽 레이블의 값이 초기화 되죠. 여기 등호 버튼만 구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현된 걸 보고 동작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연산 버튼을 클릭하고 등호를 클릭하면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상단 레이블의 값만 연산하면 되는데 큰 레이블의 값을 마지막으로 채워줘야지만 계산식이 완성되겠죠. 미리 공식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호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코드 구현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작은 레이블의 값에 큰 레이블의 값을 붙여주고 두 번째, 큰 레이블의 결과를 찍어준 다음에 세 번째, 작은 레이블의 값을 빈 값으로 초기화하면 되겠죠. 레이블 2.txt는 레이블 2.txt 플러스 레이블 1.txt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작은 레이블의 기존 값에 큰 레이블의 마지막 값이 붙여지게 되죠. 실행해보면 넣고 는 하면 마지막 값이 잘 붙죠. 이제 큰 레이블의 결과를 한번 출력해보죠. 계산 처리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계산 처리 로직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주석을 작성하겠습니다. 여러 줄의 주석은 슬래시 별로 시작을 해서 별 슬래시로 끝나면 이 사이의 내용은 주석이 되게 됩니다. 보통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잘 만들어진 코드를 카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구글링을 하거나 오픈소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카피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언어, C#, 즉 단내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모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미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인터넷 발전으로 검색만 하면 참조할 만한 코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개발하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 코드들을 이해하면 1번 직접 구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구글링 하기 위해서 구글에 접속을 해서 C# string calculator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봅니다. 이 결과에서 여러 거를 클릭하면 좋은 예제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하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예제 코드들이 댓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계산기 알고리즘 하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한 코드가 사실은 정석입니다. 계산기 구현 방법은 선의, 중의, 후의 표기법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알고리즘 편 또는 블로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 3번 방법에 가깝습니다. 단넷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상단에 보면 using system.data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는 이미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아래에 있는 두 줄만 복사를 해서 코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코드를 적당하게 붙여 넣습니다. 여기에 문자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은 레이블의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데이터 테이블이 녹색이 아니라면 코드 상단을 보시면 using system.data 구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워서 아래로 한번 가보면 녹색이 아니고 붉은색 밑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직접 코드를 위에다가 붙여주거나 노란색 전구를 클릭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친절하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 계산식 부분을 작은 레이블의 텍스트로 바꿔주면 끝이죠. 레이블 2.txt로 바꿔줍니다.
이제 큰 레이블에 계산 결과만 찍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테이블을 DT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고 dt.compute한 결과를 v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죠. 결과가 v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겁니다. 담겨진 값을 레이블 1.txt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v 밑에 붉은색 밑줄 오류가 생겼습니다.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흉변환할 수 없다. 텍스트 속성에는 문자, 스트링만 들어가야 되는데 v는 오브젝트죠. 지난 영상에서 오브젝트 센더를 버튼으로 변신시켰죠. 데이터 타입을 문자,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toString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위에서는 가로 열고 버튼 이렇게 변신시켰었는데 물론 똑같이 가로 열고 스트링,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제 밑줄이 사라졌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흉변환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숫자와 연산 기호를 입력하고 등호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잘 나오죠. 다시 계산해 보려면 초기화가 필요한데 지난 영상에서 초기화 버튼을 숙제로 내줬었죠. 같이 한번 구현해 볼까요?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위쪽 레이블은 빈값으로 아래쪽은 0으로 초기화 시켜주면 되겠죠. 디자이너 화면에서 C 버튼을 더블 클릭하고 레이블 1.txt는 0, 레이블 2.txt는 빈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잘 동작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값을 입력하고 C 버튼을 눌러주면 잘 초기화가 되죠. 이제 좀 복잡한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입력해서 결과를 보면 아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직을 직접 구현하려면 곱셈, 나눗셈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잘 계산을 해줘야겠죠.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3번처럼 소스를 카피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색했던 웹사이트 하단에 직접 구현한 복잡한 코드도 있었죠. 사실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정석인데 나중에 알고리즘 영상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이름이 코딩의 정석이라서 정석대로 해야 하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코드를 여기에다가 쭉 나열하면 좀 복잡하니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클래스 변수 속성 함수의 개념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함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public void 함수명 그리고 괄호 그리고 대괄호 대괄호 안에는 행동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public void 함수명 괄호 대괄호 대괄호 안에 행동을 정의 calc라는 함수를 만들고 좀 전에 코딩했던 행동을 옮겨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함수를 만든 다음에는 행동을 지시해야겠죠. 함수 이름 괄호 이렇게 호출해주면 끝입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곳에서 calc 괄호 세미콜론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면 calc 함수가 행동하게 되죠. 실행해보면 기존의 행동이 그대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잘 돌아가는 코드를 함수화한 것밖에 없으니까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 있었던 복잡한 코드를 적용해보죠.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calc2라고 만들겠습니다. calc2라고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구글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새로 만든 함수에 붙여 넣어줍니다. 붙여넣는 코드를 잠깐 설명하면 계산기 알고리즘 중에 전이, 중이, 후이, 포효 기법이라고 있는데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영상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거나 또는 블로그에다가 정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져온 코드를 수정하면 되는데 첫 번째 계산식과 두 번째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죠. 계산식은 이 부분을 작은 레이블 2.txt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단에 보면 return bytes.pop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큰 레이블 1.txt에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도 결과가 문자 타입이 아니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숫자 계산 결과라서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 타입 역시 제 블로그를 봐주세요. 나중에 동영상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toString이라는 함수를 써서 타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만든 새로운 함수를 호출해 줘야겠죠. 네,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호출하는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네, 함수가 필요한 이유죠. calc2 가로 이렇게 호출만 해주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네, 이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보죠. 네,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36 곱하기 5는 이 로직은 좀 이상하네요. 곱하기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셈은 잘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좀 결과가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해오면 품질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코드를 복사해서 와야 됩니다. 네, 해결 방법은 코드가 있으니 수정을 직접 하거나 또는 다른 소스를 복사해 오거나 네, 디버깅으로 오류를 수정하면 됩니다. 네, 우리에겐 강력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버깅 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설치 파일 만들기 영상이 있는데 참조하셔가지고 셋업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없이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버깅 편과 다음으로 어플을 먼저 할지 웹이나 WPF를 먼저 할지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